엄마 국어입니다. 수능 특강 독서 2023학년도 298쪽에 있는 실전 2회 인문 철학 베르그송의 철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엄마 국어니까 엄마들도 쉽게 이해하고 학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너무 쫄지 말고 왜냐하면 이번 수능에 봤지만 인문 철학 어휘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맨 끝에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어휘 훈련 이거 여러분들 영어 단어만 외우고 영어 단어만 공부하고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국어도 특히 독서 쪽에서 어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국말이니까 읽을 수는 있지. 그런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옛날같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귀찮지만 어휘도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자. 특히 인문철학 같은 경우는 관념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말들. 가봅시다. 인문철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만 딱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여기처럼 좀 친절하게 따옴표를 이렇게 주잖아. 그럼 이 따옴표 준 거를 보통은 두 개 정도를 준다고. 그럼 이거 두 개를 머릿속에서 갈라내서 기억을 해라. 게다가 친절하게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준다고. 얘들아, 이 얘네들이 같은 편이야. 적어도 그 정도는 캐치를 해야 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쭉 읽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번 가봅시다. 세계는 부연속적인 자극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침투하는 혼돈의 장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극과 혼돈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질서를 갖춘 일상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감각하지 않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바이러스, 세균이 엄청나게 많지. 그거 만약에 우리 눈이 현미경하고 똑같아. 전자현미경이야. 그러면 세상 못 살죠. 당장 여러분들 손바닥만 쳐다봐도 최소한 균이 1000만 마리 이상 묻어있다고 지금. 근데 맨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인간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을 고정된 것으로 동체를 부동체로 바꿔서 수용한다. 그래서 고정, 부동체, 그냥 멈춰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자, 그런 거를 삶의 주의라고 하더라. 자, 따옴표 친 놈들. 주의란 균형을 제공하는 것으로 삶의 주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정신을 집중해서 신체에 유입되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거다. 아까 한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지. 모든 거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행위를 선택한다.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응집해야 되고 그래야 대응할 수 있더라. 정도를 동그라미 친 거 3개 정도는 머릿속에다가 파악. 한 번 읽어서 이게 수능에는 어차피 한 번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면은 적어도 이렇게 표시한 애들 정도가 같은 편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당연히 둘째 단락에서 그거를 펼쳐서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 인간 존재가 삶의 주의에 의거해서 취사 선택할 면모는 여러 영역에서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게 지각과 인식이다. 아까 요놈하고 이게 지각 인식으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우리 무언가를 보고서 붉은색, 노란색이라고 지각하지만 사실은 색조들은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서 달라진다. 원래는 완전히 빨간색 이런 게 없죠. 그냥 대충 빨간색, 여기도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지. 안에는 또 하얀색이지. 근데 그냥 우리 눈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범주화해서 지각을 하더라. 첫 번째 지각하고 연결되는 거지. 서로 다른 대상을 같은 부류나 범위로 묶어내는 거다. 눈앞의 컵은 다른 컵과 다른 그 컵만의 미묘한 뉘앙스와 고유한 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컵이라는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대상의 고유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식도 마찬가지다. 아까 지각과 인식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산다했지. 우리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통해서 개념을 만들어내고 추론하면서 비판한다, 판단한다. 추상화란 공통 속성을 추려내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차이와 특이성은 배제된다.
일반화는 추상화를 통해서 출현된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유개념을 만든 다음에 미리 써놨어요. 자, 국어 영역에서 하여튼 이런 선후 관계,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앞으로 요 비문학 공부할 때 표시하는 거를 자꾸 습관을 들여요. 왜? 답에서 물어보니까 저 뒤에도 물어본다고. 아, 추상화를 거쳐서 일반화하는군. 이게 아니라 2번, 3번 요 얘기라고. 즉 추상화, 일반화 등 보편 법칙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온 논증 체계가 절대 지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이 유용성의 논리에 복속되어서 왜곡을 감행하고 있는 것뿐이라 지적한다. 아까 첫째, 둘째 단락까지는 아까 동그라미와 연결된 애들을 쭉 설명하고 있지. 그럼에도 베르그송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까 동그라미 애들의 한계가 있었는데 극복한다. 뭘 통해서? 이번엔 얘네들을 통해서 정신주의. 우연히 마주친 어떤 대상에 자극받아서 침잠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정신은 쓸모없다는 이유로 억제되어 있던 기억 더미를 돌면서 묻혀있던 기억을 포착한다. 그 결과 일반화, 아까 일반화 있었지? 그런데 개별자로 다가오게 된다. 정신주의는 삼주의와 대립적이다. 친절하게 준 거. 얘들아, 요거 두 개 나눠서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건 탁월한 기억이라고 하더라. 같은 편 애들 정신주의, 개별자, 탁월기억. 페르구송은 삶의 주의에서 무익한 것들을 향해서 주의의 전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철학과 예술이 그것이다. 삶의 주의에서는 불충분한 게 있었는데 예술가들은 거기에서 초탈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예술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음향 너머의 소리를 포착하고 노력함으로써 삶의 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의 지각을 확장해 주더라. 이런 노력을 통해서 허구가 아니라 경험에서 배제된 것들. 이는 주의의 전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예술가들은 관찰자를 넘어서 탁월한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말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특히 인문지문은 두 가지로 삶, 정신, 얘네들이 각각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어렵게 보이는 하여튼 인문지문에서 항상 지문에 누가 있었는데 보기에서 쉬운 문제는 한 명을 주는데 여기는 무려 갑을 두 명을 줬어. 까다롭게 나오면 얘하고 셋 다 다른 놈을 이제 던져주는 거고. 봅시다. 철학자 갑. 사유체계가 심하게 요동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 우리는 혼란을 느끼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순간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오호. 조화가 아닌 해체와 위협을 통해서 새로운 사유와 감성에 다가감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이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난 개별적인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게 새로운 사유와 감성이 된다. 베르그송의 오른쪽, 요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을 봅시다. 을 보니까 감각은 경험에 속하는 건데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감각은 아까 이 동그라미였지. 거기에 국한되면은 새로운 가치를 사유할 수 없다. 관습적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과 마주칠 때 독창적 사유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에 잠자고 있던 기억, 얘네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둘 다 베르그송의 정신 얘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자, 그렇다면 아까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 삶, 정신.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야. 그럼 어떻게 출제하는 거야? 얘하고 크로스 하는 거라고, 기껏해야. 국어 문제는
제일 쉬운 논리가 요 큰 두 가지를 지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조금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끄집어내는, 자, 철학자 갑이 말한 불안과 공포에서 시달리는 게 이게 오히려 기쁨이라고 했지. 근데 일상에서 정신이 조밀하게 응집된다. 아까 조밀하게 응집된다고 했었어? 얘는 삶의 주의, 거기 있다는 거죠. 기껏해야 이렇게 반대되는 거를 끄집어내게끔 문제를 출제하는 거. 요게 인문 철학, 그 중에서도 사람 2명, 3명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나 문제 출제 의도 요거만 파악해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끄집어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먼저 EBS에 있는 거 잠깐 확인. 밑에 답이 있지? 자, 삶주의에서 정신주의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주의의 전향이 필요하다. 자, 여긴 유용성의 논리였는데 여기는 탁월한 기억. 쓸모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예술이라는 것은 삶주의에서 한계를 찾아내고 삶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뭐한다? 주의 전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그래서 예술가는 마지막에 뭐가 된다? 탁월한 실천자가 된다. 근데 일반 학생들이 솔직히 한 번 읽으면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기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냐. 적어도 요 정도 1, 2, 3, 4 달랑 4단락짜리 거기서 뭐라고 핵심어 정도는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잠깐 여기 화면 멈춤하고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표시해뒀던 거 그것들 좀 잘 기억을 하면서 뭐 하냐면 암기 훈련. 자, 계속 강조하는데 결국 국어 영역은 어떤 지문을 읽고 선지에서 특정한 단어들을 걸러내는 거, 기껏해야 이게 국어 영역이라고. 특히 인문철학 같이 관념적인 말들을 걸러낼 때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뭐 찾으려면 적어도 위치라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기억을 해봅시다. 아까 뭐라고? 첫 번째. 자, 삶주의. 굳이 글자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3, 요놈이 있었는데 얘는 뭐 하는 거다? 응집을 하는 거다. 아하. 자, 기억, 니은, 디귿 있었지? 기억, 니은, 디귿, A, B, C, D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억은 아까 범주화라는 놈이 있었고 얘는 뭐하고 연결됐지? 지각하고 연결됐고 그 다음에 니은은 추상화였고 디귿은 일반화였고 얘네들은 인식하고 연결이 됐죠. 자, 그러다가 셋째 단락 가니까 이제 바뀌었지. 정신주의라는 게 이제 여기는 아까 3 이쪽부터 바뀌어서 정신. 얘는 뭐하고 연결된다? 탁월한 기억하고 연결이 되더라. 자, 마지막까지 글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철학하고 예술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탁월한 실천자가 필요하더라. 전체적으로는 앞에 뭐라고? 지각하고 인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놈들을 뭘 통해서? 주의 전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게 이 글 전체의 내용이었지. 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멈춤 잠깐 해놓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 없고. 자, 마지막은 어휘. 이게 지금 한 지문인데 어휘만 이만큼이야. 아마 공부 좀 하는 사람이라면 뭐 뻔한 거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단어 수준이 이거 장난이 아닌데? 처음 듣는데? 또는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제일 그냥 괜찮은 거는 기본 어휘를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제일 싸고 그냥 괜찮은 게 EBS 어휘가 독해다. 이 책 사가지고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 한 2번 정도 읽으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아. 그 중에서 요 정도 책 또는 솔티북스에서 나온 수능국어 어휘력 사전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뭐 그게 개념어들 모아놓은 책으로는 그것도 괜찮고 더 좋은 건 내가 볼 때 EBS 책이 나은 것 같고. 자, 그리고서 우리가 공부 끝나고 저녁에 맨날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거 수첩 같은데 적어서 영어 단어를 쭉 읽지. 그거 읽을 시간에 예를 해달라. 하루 공부한 지문들 중에서 나 이 단어는 한 번 더 봐야겠는데 하는 것들. 특히 기출책이나 EBS에서 봤던 것들은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3월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이하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이 사람들 이 어휘 잡지 못하면 결국 수능날 2등급, 1등급 힘듭니다. 명심하시고 실천합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